알파고 알려줘 파이썬 코딩.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딩 새내기 섬김이 정! 새섬입니다. 와,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중간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파이썬이랑 많이 친해지셨나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반복문들을 활용해서 복합 반복문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저희 우정새섬이 조금 서툴지만 우리 코딩 새내기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언제나 중요한 학습 목표를 먼저 만나볼까요? 복합 반복문 끝내고 치킨 먹으러 고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과 반복문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익히기. 두 번째, 난이도를 한 단계 높인 반복문 풀어보기. 세 번째,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럼 바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조건문과 반복문을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저번 강의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같이 사용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기억나나요? 네. 이 둘의 조합은 실제로도 많이 쓰이니 조건문과 반복문의 케미를 잘 사용해봅시다. 그럼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로 조건문과 반복문이 함께 쓰이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엔 간단하게 소수를 판별하는 예시로 이 둘의 케미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예시를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양의 정수를 우선 num이라는 변수로 받아왔네요. 그 다음엔 소수가 맞는지 판별하기 위해 prime yes라는 변수를 우선 true로 설정해 주었어요. 여기서 for 반복문을 통해 2부터 입력한 숫자 바로 전까지 i 값을 1씩 변화하게 반복해 주었네요. 그런데 왜 숫자 1과 입력한 숫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소수가 아님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코딩했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니 여러분들이 생각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아, 그런 거였구나. 자, 그래서 만약 i로 주어진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prime yes를 false로 바꾸어준 다음에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빠져나온 거예요. 덧붙여 설명하자면 하나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도 소수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모든 반복문을 실행한 뒤에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문에서 빠져나와 prime yes가 true인 경우에는 num이 소수이다 라고 출력하고 아닌 경우에는 num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난이도를 한 단계 높인 반복문을 만나봅시다. 여러분, 반복문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원치 않은 값을 입력해서 입력을 다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위의 예시 문제에서도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1을 입력한다면 다시 입력받고 싶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문에서 발생하는 예외 처리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예외 처리란 원하는 조건의 값을 입력받지 못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다시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주로 while문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다음 예시들을 통해 예외 처리의 경우를 직접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예시에선 done이라는 변수를 우선 false로 두고 while문을 사용해서 done이 true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하였네요. quit 변수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할당하여 while인 경우에만 done을 true로 만들면서 while문을 끝나게 해주었습니다. 아, 그럼 만약 입력받은 값이 y가 아니라면 while문을 계속 반복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두 가지 예시들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값만 입력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값을 입력받는다면 정수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출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이 넘버가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암호가 1, 2, 3, 4일 때까지 반복하여 입력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while문의 조건이 암호가 1, 2, 3, 4가 아니다 인 것입니다. 두 예시 모두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조건의 값을 입력받을 때까지 반복되는 구문이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중첩된 반복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첩된 for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번 단계에서는 반복문을 2개 이상 겹쳐서 사용해야 하는 복합 반복문을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2개의 for문을 사용하는 이중 반복문의 사용법을 익히고자 저번 강의에서 사용했던 9구단 예제를 또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9구단 중에서 5단을 출력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았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활용해서 2단부터 9단까지의 9구단을 출력하는 for 반복문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위의 구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for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숫자가 2부터 9까지 변하는 두 군데 뿐이에요. 아래 두 개의 for문 중에서 바깥의 반복문은 2단부터 9단까지 증가하는 반복을 처리하고 있고, 안쪽의 반복문은 각각의 단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곱해지는 수인 1부터 9까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중 반복문에서는 바깥쪽의 반복문 변수와 안쪽의 반복문 변수를 알맞게 정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변수를 쓸 수 없으며 순서가 바뀌면 골치 아파지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면서 순서대로 코딩하면 됩니다. 중첩된 반복문이라 뭔가 많이 겹치니 복잡하죠? 그렇지만 중첩 반복문도 연습 문제를 통해 열심히 가지고 놀다 보면 분명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준비된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익혀봐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반복해서 도전해야 실력이 쭉쭉 올라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는 9구단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이해봅시다. 먼저 문제를 푸는 순서를 생각해봅시다. 1번,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모드와 콜럼 변수를 만든다. 2번, 모드가 1인 경우는 홀수단, 모드가 2인 경우는 짝수단으로 나누어서 반복문을 만든다. 순서를 살펴보면 반복문이 필요한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홀수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홀수단은 3, 5, 7, 9, 총 4개의 9구단이 반복되어 출력되어야 하고요. 각각의 단은 1부터 9까지 곱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반복문을 중첩하여 사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1번 순서에 따라 문제에서 사용될 변수들을 선언해 줍시다. 먼저 모드를 선언해 줄게요. 컬럼도 선언해 줄게요. 그 다음으로 홀수단의 경우를 9구단으로 출력해 볼까요? 홀수단은 모드가 1이죠. for문에서 i는 0부터 시작하므로 1부터 4까지 총 4번 반복할 수 있도록 range를 1,5로 설정해 줍시다. 그럼 j 도 이처럼 1부터 9까지 9번 반복할 수 있게 range를 1,10으로 설정해 줘야겠죠? 9구단식의 앞에 오는 3, 5, 7, 9 이 숫자들은 i를 통해 반복시키고 여기에 곱해지는 1부터 9까지의 수는 j를 통해 반복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출력해주기 위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합시다. 출력 형태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 곱하기 i 더하기 1과 같은 출력 형태가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반복문이 실행되는 순서대로 i와 j 값을 대입해보면서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and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었죠? and에 백슬래시 t를 써줍시다.
\t는 키보드에서 탭을 눌렀을 때 효과와 같아요. 문자열 사이에 쓰면 충분한 간격을 두게 해주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한 줄에 입력하고 싶은 계산식의 숫자를 컬럼이라는 변수로 받았었죠. 그 수만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주어야 하므로 j%컬럼이 0일 때, 즉 j가 컬럼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줄을 바꿔준다는 의미로 if문을 써줍시다. 여기서도 한 단씩 끝날 때마다 줄바꿈을 해주는 게 좋겠죠? 프린트 함수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end는 \n 만 생략되어 코딩되므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답니다. 이제 짝수단은 식은 죽 먹기죠? 우리 마저 코딩해볼까요? 짝수단은 홀수단을 만들 때 쓴 코드에서 아주 약간의 변형만 해주면 된답니다. 짝수단이니 먼저 모두를 2로 써주어야겠죠? i와 j는 홀수단에서 쓴 것처럼 각각 4번, 9번 반복하는 것이니 그대로 써주면서 출력 형태만 바꿔봅시다. 홀수단은 홀수라서 2 곱하기 i 플러스 1이라고 썼지만 짝수단은 짝수라서 2 곱하기 i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곱한 결과도 2 곱하기 i 곱하기 j로 잘 써줍시다. 나머지는 홀수단을 만들 때 쓴 코드와 같게 적어줄게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뒤 F5를 눌러 실행시켜 볼까요? 출력 형태처럼 먼저 1을 입력하고 4를 입력해 볼까요? 와! 문제의 답처럼 잘 작동하네요. 이번엔 짝수단도 한번 해볼까요? 2를 입력하고 4를 입력해 볼게요. 역시 짝수단도 성공! 자, 우리 이 기세로 힘차게 다음 문제도 풀어봐요. 이번에는 이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랍니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잘 푸셨나요? 이번에도 풀이 순서를 먼저 계획해봅시다. 첫 번째, 로스, 콜럼, 변수를 만들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각각 입력받고, 두 번째, 2차원 숫자를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로 풀이하면 되겠네요.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면 먼저 입력받은 행의 개수만큼 반복해야겠죠? 그러므로 i를 라의 값만큼 반복하는 for문을 먼저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엔 열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출력하면 돼요. 이번에도 중첩해서 j를 콜럼의 수만큼 반복하는 for문을 만들어야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해볼까요? 먼저 순서에 따라 rows, columns,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전 강의의 연습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를 이용하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누어 주었는지 기억나나요? 그건 바로 스플릿 함수예요. 이번에도 스플릿 함수를 활용하고 형 변환까지 해줍시다. 자, 이렇게 변수를 다 만들었으니 이제 반복문을 만들어 볼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코딩해보면 for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반복시켜야 하는 출력 형태를 작성해 봅시다. 먼저 출력해야 하는 수를 할당할 넘버 변수를 만듭니다. 이 넘버는 행 곱하기 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i와 j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각각 1씩을 더해서 곱해줍시다. 그 다음엔 이 넘버를 출력해줍니다.
이번에도 AND를 활용해서 숫자의 사이사이마다 탭을 넣어주면 더 보기 쉬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 행이 끝날 때마다 줄바꿈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쓴다고 했죠? 이땐 \n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뒤 F5를 눌러 실행시켜 볼까요? PPT에 나온 예제대로 잘 코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역시 마지막도 잘 완성했어요. 오늘은 조건문과 복합문을 함께 사용하고 중첩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떻나요? 오늘 배운 내용과 풀어본 연습 문제들을 통해 반복문을 중첩하게 되면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이 더 복잡해져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반복문을 익혀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그럼 역시 오늘 배운 반복문도 5번 반복해서 복습해 잘 익혀두어야겠어요. 5강까지 따라온 우리 코딩 새내기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 알아볼 거랍니다. 함수까지 숙달한다면 어디 가서 나 코딩 좀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무정새섬이 꼭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은 우리 코딩 새내기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알 닫고 무정새섬이었습니다. 안녕.